교재는 4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제 2016년 새해 맞이 오늘 첫날 수업이죠. 다 합격하시리라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1과목이 컴퓨터 일반하고 첫 번째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윈도우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윈도우 특징이 거기 03년서부터 2011년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출제된 빈도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 보시면은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출제 예상이라고만 써 있죠. 여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챕터마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된 빈도수가 나와 있어요. 그 빈도수를 좀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제가 따로따로 체크해 드릴 테니까는. 윈도우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컴퓨터를 작업하실 때 키보드로 사용합니까? 마우스로 합니까? 입력은 주로 키보드로 하겠죠.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지 메뉴를 선택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마우스를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어떤 메뉴를 클릭한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환경을 우리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해서 GUI 환경이라 그래요.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저명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용어가 낯설어요. 그렇죠? 컴퓨터 일반에 관한 문제들이요. 엑셀 일반은 쉬워요. 엑셀 일반은 엑셀을 연습을 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컴퓨터 일반은 들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셔야만이 돼요. 안 그러면 낯설어요. 시험 볼 때까지도. 자, 운영체제는 윈도우를 말하는 거예요. 윈도우, 뭐 리눅스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옛날에 도스라든지 이런 환경이에요. 과거에 우리 윈도우 이전의 도스 환경에서는 엑셀을 하면 엑셀만 하는 거예요. 엑셀에다가 파워포인트를 못해요. 엑셀 하다가 인터넷을 하고 싶으면 엑셀을 종료해요. 그리고 인터넷을 하거나 파워포인트를 하거나 아래 한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을 종료하고 나서 다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돼요. 두 가지, 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실행해놓고 쓰는 거를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인터넷도 실행해놨고 파워포인트도 실행해놨고 이제 뭐 닫으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저것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해놓고 작업을 하면은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원을 요구해요. 자원. 메모리를 요구하고 인쇄 명령이 들어가면 프린터라는 자원을 요구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충돌이 나면 어떻게 된다?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긴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과거에는 윈도우 98 같은 경우 여기서는 파랗게 화면이 변해버리죠. 블루 스크린.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비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랬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제 윈도우 XP서부터는 선저명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들이 싸우면 충돌이 나면은 운영체제가 통제하더라. 그래서 블루 스크린이 거의 없어요.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이나 어차피 우리 시험은 윈도우 7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조금 전에 USB 메모리 꽂았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인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USB 메모리 꽂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작동되잖아요. 꽂으면 작동된다 이거죠. PNP 기능이라 그래요. 예. 참고로 하나 메모해 두시면 핫 플러그라는 기능도 알고 계셔야 돼요. 메모를 하나 해드릴까? 오늘 첫날 수업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다
큼지막하게 보여드릴게요. 핫 플러그. 핫 플러그 인 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장치를 연결, 배제하는 기능이에요. 컴퓨터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장이 나요. 근데 USB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빼기도 하죠. 그렇죠. 이걸 핫 플러그인 기능이라 그래요. 컴퓨터 내부에 있는 회로 중에 메모리라든지 CPU라든지 이런 장치들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결합을 하거나 또는 분리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타버려요. 고장이 나버린단 말이야. 근데 어떤 장치들은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뺐다 꼈다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기계가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는 그런 기능이 생긴 거예요. 핫 플러그.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책에는 어디 표시를 안 해놨더라고요. 이게 시험에도 나오는데.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OLE. 아래 한글 다 써보셨어요? 한글 2007? 거기에서 여러분들 사진 같은 거 불러오죠. 이력서 같은 걸 작업하려면 삽입에 가서 개체에 가서 그림을 선택해서 내 이력서 사진을 불러오죠. 그렇죠. 증명사진을. 그래서 이력서 폼 안에다가 내 사진을 쫙 집어넣죠. 그런 기능을 OL이라 그래요. 아래 한글 하다가 엑셀에 있는 차트를 불러오기도 해요. 아래 한글의 차트도 있는데 엑셀 차트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래 한글 안에서 조직도 기능을 불러와요. 파워포인트에 있는 그런 거를 OL이라 그래요. 개체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상에서 제공해주는 개체가 있고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개체가 있어요. 개체라는 말은 키보드로 글자 쓰는 것도 개체예요. 표를 불러오는 것도, 표 작업하는 것도 개체고요. 차트 만드는 것도 개체고, 그림 불러오는 것도 개체고, 클립아트 불러오는 것도 개체고, 다 개체라 그래요. 이런 개체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OLE 기능이라 그래요. 윈도우는 얘가 없으면 뭐 단팥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오아시스 없는 사막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OL이라는 기능은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이름이 길게 쓸 수 있다. 255자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들도 좀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답은 밑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오셔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쉬는 시간이라도 꼭.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풀어보면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윈도우에 있는 새로운 기능을 한번 볼게요. 윈도우 7. 우리가 공부하는 게 윈도우 7이잖아요. 근데 윈도우 7이 시험 범위로 딱 확정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윈도우 7에 있는 기능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전반적인 기능이 나온 거예요. 윈도우 전반적인 기능. 뭐 파일과 폴더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윈도우 98에도 있었고 다 있었으니까. 근데 윈도우 7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온 게 라이브러리라 그래요.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제 컴퓨터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라이브러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뭔지 아시죠? 문서 보이세요? 문서? 내 문서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 문서가 있는 이 문서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지 실제 내 문서는 아니에요. 이 문서 안에는 내 문서도 있고 공용 문서도 있습니다. 여기 음악은 내 음악도 있고 공용 음악도 있어요. 이거를 묶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는 C 드라이브 안에 사용자 계정 안에 여기에 따로 내 문서 있고 내 비디오 있고 내 사진 내 음악이 따로따로 있는데 문서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내 문서, 공용 문서를 묶어서 문서라는 이름으로 하나 더 만들자.
그룹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룹.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세밀하게 내지는 않고요. 라이브러리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됐다. 그래서 흩어지는 자료를 한쪽에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룹 활동이다 라는 정도로만 시험에 내겠죠. 홈그룹. 여기 홈그룹이 안 보이나요 지금요?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홈그룹이 지금 보이질 않네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다음에 할 거고요. 여기 뭐 홈그룹이 나와야 되는데 홈그룹이 지금 세팅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네트워크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는 있죠. 네트워크인데 홈그룹이 빠져 있죠. 홈그룹은 뭐냐면은 네트워크와 같은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2대 이상 있으면 2대를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댁에는 컴퓨터가 몇 대 있습니까? 제 방에 컴퓨터 3대가 있고요. 애들 방에 컴퓨터가 3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방에 있는 데스크탑은 제가 쓰고 노트북은 주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도 하고 제가 고정해서 쓰기도 하고 애들 방에 있는 거는 데스크탑 2대하고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 또 들락날락거리면서 써요. 또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태블릿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희 집은. 그래서 인쇄하고 싶으면 인쇄 버튼만 누르면 그냥 막 다 인쇄가 되고 제가 수업 공부하다가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애들 컴퓨터로 넘겨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하죠. 야 폴더 가서 봐. 그러면 애들이 아빠가 복사해놓은 폴더에 딱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의 전공에 필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다가 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폴더에다 딱 넣어놔요. 제 폴더에다가. 그리고 아빠 자료 한번 보세요. 그럼 제가 딱 열어보겠죠. 그러면 고맙다 하고 응답하겠죠.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홈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예. 그 64비트 데이터 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32비트로 윈도우가 개발이 됐었어요. 윈도우 XP나 윈도우 98이나 32비트라는 말을 썼었어요. 32비트는 차선으로 말하면 32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64차선이 있고 32차선이 있는데 어느 게 많이 지나가죠? 차선이 많을수록 동시에 지나가는 물량이 많은 거예요. 2차선보다는 8차선이 차가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 64비트 컴퓨터예요. 근데 윈도우 32비트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저 건너편 강의실은 64비트 컴퓨터인데 윈도우도 64비트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32비트 윈도우보다는 64비트 윈도우를 쓰면은 빨리 움직여요. 그럼 다 64비트로 바꾸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윈도우도. 저쪽에 64비트로 사갖고 설치한 거고, 여기는 32비트로 설치하는 바람에, 여기는 64비트로 바꾸려면은 윈도우를 새로 다 사와야 된단 말이야. 여기 25테스트를. 비용이 드니까 그냥 64비트로 안 하고 32비트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덱은 몇 비트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 오셔야 돼. 그럼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64비트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점프 목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점프 목록. 여기 지금 있나 모르겠네.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뭐가 작동되고 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그렇죠. 이거 누르면 뭐가 될까요? 뭐 열릴래나? 없대. 제가 예전에 사용을 했었나봐요. 메모장에서 뭐 이거 제품 번호를 열었었나봐요. 근데 클릭하니까 어떻게 돼요? 연결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 엑셀 2013에도 예전에 뭐를 이렇게 전체 명단도 봤었나봐. 여기도 뭐가 있었나봐.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걸 우린 점프 목록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되게 편해요. 뭐뭐를 했는지 누르는 순간 바로 착 하고 열리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메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메모장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와서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와서 그 메모장을 시작 메뉴에 고정시켰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계산기가 필요해. 그럼 계산기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고정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에. 잘 보세요. 고정. 그러면은요. 여기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사이가. 요 동네하고 요 동네 사이에 줄이 쳐져 있죠. 이렇게요. 여기는 고정 메뉴들, 고정 메뉴들. 여러분들 여기 몇 개가 보입니까? 여기가 20개가 10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0개. 그럼 보세요. 엑셀 실행했어요. 파워포인트 실행했어요. 인터넷 실행했어요. 아량을 실행했어. 포토샵 실행하고 그림판 실행하고 메모장 실행하고 일러스트레이터 실행하고 인디자인 실행하고 뭐 실행하고 뭐 실행하고 뭐 실행하면 10개가 넘어갔어요. 지금 제가 실행했던 순서가. 그러면 여기는 10가지만 기록이 되거든요. 10가지만. 그럼 11번째 거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실행했던 하나가 목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중에. 그래서 메모장하고 계산기는 두고두고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 목록에서 빼가지고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얘는 문을 딱 여는 순간 항상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거야. 스탠바이 해놓는 거죠. 그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프로그램 단축 고정한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밑에는 작업 표시이라고 부르죠? 화면 밑에 어딘지 아세요? 여기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잠깐만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 작업 표시인데, 여기도 고정해 놓으면 편해요. 여기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노턴 인터넷 세큐리티라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 안 쓸 거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제거하면 빠져가거든. 주로 인터넷하고, 내 컴퓨터하고, 내 문서하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하고, 이것만 있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메모장을 항상 쓸 거야. 그럼 여기다가 고정시켜 버리면 돼. 그래서 제가 메모장을 닫잖아요. 이렇게 닫으면, 메모장이 있어. 누르면 항상 메모장이 실행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메모장이 없으니까 또 시작에 가서 메모장을 찾아가지고 또 실행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가 고정시켜버리면 항상 메모장은 붙어 있거든. 그래서 인터넷도 우리가 실행하면 바로 인터넷 있으니까 클릭하면 실행되잖아요. 보세요. 인터넷 여기 항상 아이콘이 붙어 있으니까 언제라도 두들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이런 것이 바로 고정하는 거예요. 고정.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마우스를 쓱 갖다 댔더니 보세요. 이렇게 밑에 무슨 창이 뜨죠? 얘는 아직 실행을 안 했으니까 안 떴지만 요거는 실행돼 있잖아요. 그럼 눌러갖고 이렇게 화면을 보지 않고도 마우스만 갖다 대도 이렇게 열려 있죠? 자, 인터넷을 실행하면 인터넷이 이렇게 직접 갖다 대지 않고도 어떻게 한다? 갖다 대기만 해도 보이잖아요. 뭐가 열렸는지. 이렇게 보는 기능을 뭐라고 부른다? 에어로 전환 3D이라고. 에어로란 기능이 좀 들어갔어요. 윈도우 7에는.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메모장 한번 실행해보세요. 메모장. 여러분이 창 크기 조절 어떻게 해요? 이 창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해요? 요거로 하죠. 요거. 크게 작게 하는 거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윈도우 95 시절서부터 생긴 거예요. 요거 커져라 작아져라 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작업 제목 표시줄 위에 타이틀바 얘를 더블 클릭해도 작아지고 더블 클릭하면 커져요. 이거 윈도우 98 시절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 표시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천장에다 한번 달아 붙여보세요. 이렇게. 이 천장에 붙어있는 애를 마우스로 당겨보세요. 이렇게 뚝 당기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탁 창이 작아져요. 갖다 붙이면 천장에다 갖다 끌어다 이렇게 올려 붙이면 천장에 딱 붙어버려요.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창을 마우스로 끌고 갑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데 마우스 포인터가 오른쪽 벽에 닿게끔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 오른쪽 절반. 얘를 끌고 왼쪽으로 가지고 왼쪽 절반. 화면이 두 개가 나란히 됐죠? 나란히 됐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쓰면 좋아요?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러지? 하나는 네이버, 인터넷에 뭐 문제가 있나요? 메모장 어디서 찾는 건가요? 응? 메모장 어디서 찾는 건가요? 메모장 어디서 열냐고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가시면 있어요. 이 컴퓨터가 약간 뭐 이상이 있는데요? 컴퓨터가 약간 이상이 있는데 이럴 때 쓰면 좋아요. 얘는 이렇게 왼쪽에다 네이버 열어놓고 오른쪽에는 다음 열어놓고 두 개 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니터가 와이드 모니터잖아요. 넓게 나와 있잖아요. 모니터가.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반반 나눠서 쓰자 이거죠. 자, 이렇게 창을 어떻게 했냐면 창을 끌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져가면 창의 크기가 이렇게 반반 나눠져요. 이걸 에어로 스냅이라 그래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 메모장을 제가 잡고 흔들 거예요. 옆으로.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다시 흔들어 볼까요?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 창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다 이거 눌렀었죠. 이렇게. 인터넷 실행하고 뭐 실행해놨는데 얘를 내려놓으면 다 이거 눌러야만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얘를 흔들어. 다시 흔들어. 그럼 얘를 붙잡고 흔들어. 다시 흔들어.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쉐이크. 흔들어 주세요. 이거지. 흔들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 밑에가 날짜가 보이죠? 시간하고. 거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약간 세로 모양으로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그거를 화면, 바탕화면 보기라는 단추예요. 누르지 말고, 마우스만 갖다 대도 어떻게 돼요? 바탕화면이 보이죠? 근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창이 허연 게 몇 개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는 이 창이고 하나는 저 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갖다 대면 돼도 이렇게 창의 윤곽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탕화면이 보이는 거죠. 눌러버리면 아예 들어가 버리고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 최소화 단추 누르는 거는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건데, 에어로피크라고 하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대로 두고 창을 어떻게 한다? 내려놔야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내려놔야 보이는데 내려놓지 않고도 어떻게 된다? 갖다 대기만 하면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새로 나온 기능인데 시험에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내면 또 혼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내지는 않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보호 기능. 우리 7살 애들 있잖아요. 7살 애들이 인터넷 사용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4살짜리들, 4살, 5살의 인터넷 사용률이 65%입니다. 7살 애들의 인터넷 사용률이 95%예요. 우리 여기도 애기가 있지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애기가 눈 뜨면 전날 뽀로로가 일찍 자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그랬거든요. 일찍 잡니다. 네, 뽀로로 말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뽀로로가 끝났어요. 그날 엄마는 괴롭습니다. 전날 뽀로로가 만나자 그랬는데 엄마가 날 안 깨워줘서 뽀로로를 못 만났잖아요. 엄마를 달달 볶아요. 그럼 분명히 깨워는 데가 안 일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뽀로로를 녹화해놨어야 돼요. 그럼 재방송이라도 틀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알아서 어떻게 돼요? 뽀로로 시간이 끝났네. 그럼 엄마 스마트폰을 딱 열어가지고 뽀로로 재방을 봅니다. 애들이 알아서 해요. 유치원 갔다 오면 다시 재방을 한번 더 보죠.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5%의 인터넷 사용률을 자랑하고 있어요. 굉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게임들 보면은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요. 선정적인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애들을 보호해줘야 돼. 그 기능이에요. 시간. 그 내용에 대해서 폭력적이 있다든지 선정적인 내용이 있으면 볼 수 없게끔 커버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녀 보호 기능이에요. 네. 중학생한테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중학생한테 이걸 해놓으면 애들은 집 나갑니다. 이거는 애기들한테 하는 거예요. 애기들. 예.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가젯 기능도 있고요. 캡처 도구도 있어요. 캡처 도구는 시험에 좀 나왔던 용어인데요. HTML이나 PNG, JPG, GIF로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즈 디펜더는 뭐냐면 백신이에요. 백신. 여러분 알약 아시죠? 알약. 알약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 랜섬웨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랜섬웨어? 어느 날 스마트폰을 켰는데 어느 날 컴퓨터를 켰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 압축되어 있는 거야. 패스워드 걸려 있는데 나는 안 해놨는데 랜섬웨어에 감염되면은요 내 컴퓨터 자료가 다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화면에 떠요. 필요하니까 보내라 이거죠. 보내주면은 패스워드를 보내주겠다 이거죠. 근데 패스워드를 보내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먹튀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가 제 컴퓨터에 감염되면요 저희 집 컴퓨터는 초토화됩니다. 네트워크로 다 분산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압축이 돼요. 압축이 되면서 암호화 걸려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윈도우를 새로 작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내가 찍은 사진이나 연락처들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때 돈을 보내면 거기에 해결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까지 백신에서는 커버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랜섬웨어. 근데 알약이 이번에 그 기능을 추가한대요. 그럼 알약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모바일에도 알약을 설치하면 되겠죠. 그런데 윈도우는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백신이 컴퓨터에 있어요. 이건 MS에서 개발한 백신인데 이 기능에서 랜섬웨어를 보호해줄지는 어떻게 될지 커버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떻게 쓰시면 되겠죠. 컴퓨터를 해보니까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 그렇죠. 용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른쪽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시스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해 보셨잖아요. 메모장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예.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 사용해 보셨잖아요. 예, 즐겨찾기 여기 뭐 다운로드 내 컴퓨터 이런 거 다 사용해 보셨지 않습니까? 자, 내 문서에 들어갔더니 이 안에 무슨 자료가 들어있어요. 그럼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 USB 메모리인데 이 안에 이런 자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수검자들 사진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자격증 시험, 또 상공회의서, 워드 프로세스, 커말, 예. 이런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료는 제가 다 드릴 테니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드 자격증을 공부합니다. 또는 뭐 다른 거 자격증 공부하고 싶은데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모의고사 문제 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할까? 제가 제 컴퓨터에 가서 제 USB 메모리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지 일목요연하게 가나다 수로 쫙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을까? 여러분 댁에 가면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안방에는 뭐, 건너방에 뭐, 거실에는, 주방에는, 화장실에는 뭐가 있는지 가나다 수로 쫙 나열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엄마 이거 찾고 싶은데 어딨어 묻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모르시는 건 또 여러분보다 또 누구한테 또 물어보면 또 그분이 또 알아서 챙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애들 엄마가 애들이 엄마 내 티셔츠 어딨어? 내 양말 어딨어? 그러면 서랍 오른쪽 아래 칸에 두 번째 세 번째 촉촉촉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어떻게 알고 저걸 해줄까? 그게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폴더는 어느 공간에 있고 이 파일은 어느 폴더에 어느 공간에 있는지를 출석부처럼 어느 목록처럼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삭제를 하던 추가를 하던 뭐런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를 파일 시스템이라 그래요. 근데 FAT라고 돼 있죠? FAT는 File Allocation Table이라 그래요.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하는 공간. 잠깐 메모해 볼까요? FAT는 뭐냐면은요, 파일의 Allocation Table이에요. 테이블이 어디에 있는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해 놓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내 책상에 가면은 첫 번째 책꽂이에는 뭐가 있고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지만 가보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빠 나 이 책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빠들은 네가 찾아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어디 있어 가봐 있을 거야 얘기해 준단 말이야. 없으면 없는 거고. 그걸 FAT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16비트 방식이냐 32비트 방식이냐 이런 걸 따진 거예요. 16비트 방식보다는 32비트 방식이 빨라요. 예. 그런데 FAT 방식보다는 NTFS를 쓰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NTFS. 이거는 뭐냐면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NT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이다 이거죠. 파일 시스템. 그럼 NT는 뭐냐? NT 서버용 윈도우. 서버가 뭐예요? 서버. 서비스 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 그래요. 여러분 네이버에 접속해서 우리 전자우편도 보고 검색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이버가 서버예요.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가 서버라고.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있는 컴퓨터, 구글에 있는 컴퓨터, 다음에 있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는데 이런 서버들은 성능이 좋아야 돼요. 우리는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혼자 쓰지만 서버는 수천 명이 한 대를 써요.
그만큼 역할이 많아요. 근데 이 서버가 성능이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 안 되죠. 파일 좀 찾으려고 검색에 들어갔는데 동시에 1000명이 검색을 명령을 걸면 서버가 촉촉촉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마치 나 혼자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파일 얼로케이션 테이블 FAT 기능도 성능이 좋아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NT가 사용하게끔 하는 서버가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는데 그게 NTFS예요. 얘를 사용하면 훨씬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윈도우 XP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윈도우 XP,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7, 윈도우 8 이렇게 윈도우 10 당연히 NTFS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하나 USB 메모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NTFS로 되어 있죠? NTFS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돼 있어야 돼. 다른 USB 메모리 한번 꽂아볼게요. 이게 살림이 많은지. 이거 되게 예뻐요. 용량이 128MB. 안 놀라시나봐. 128MB예요. 128MB. 1기가도 안 돼요. 예. 128MB. FAT32죠? 제가 쓰는 거랑 이거랑 1000배 차이 나요. 1000배. 이거는 128GB고 얘는 128MB고 1000배 용량을. 요거는 이제 USB 메모리 안에 별거 없어요.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어요. 그런 것만 쫙 갖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꽂아볼까? 여러분 USB 메모리 사용하시죠? 여러분 USB 메모리를 꽂아보시면은 이걸 누를 때마다 달라져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게 NTFS인지 뭔지를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NTFS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다른 걸 꽂아볼까? 얘는 32기가예요. 32기가인데 5점 몇 기가 남아있죠? 근데 여러분들 USB 메모리를 사시면요 FAT32로 되어 있어요. 그럼 32기가인데 10기가짜리 데이터를 복사가 가능할까요? 32기가 안에 여기 45기가 남아있대죠? 네. 그럼 10기가짜리를 10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붙이면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근데 NTFS는 들어가는데 FAT32로 포맷되어 있는 거는 안 들어가요. 아무리 공간이 남아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USB 메모리가 8기가 이상이 됐다면 반드시 NTFS로 포맷을 바꿔야 돼요. 파일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맷을 하는 거예요. 포맷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얘를 FAT32로 해놓고 시작을 누르면 포맷이 돼요. 그러면 32기가를 그대로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FAT32로 돼 있으면 16기가짜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기가짜리 복사해서 붙이면 돼요. 근데 9기가짜리를 복사하면 안 들어간다고. 4.5기가 넘어가면 복사가 안 돼요. 공간이 아무리 비어있어도. 그 파일 시스템이 약간 특징입니다. 세밀한 거는 다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 USB 메모리가 좀 특성이 있는 앤데 이 여기 붙었네. USB 메모리를 여러분이 연결하면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붙나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붙나요? USB 메모리를 꽂았더니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붙죠?
일반적으로요. 근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붙는 경우도 있어요. 외장 하드는 USB로 연결하잖아요. 외장 하드는 100% 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연결이 되고요. 순수한 USB 메모리도 어떤 거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에 붙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붙기도 해요. 그건 달라요. 공장에서 생산할 때 달리 생산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USB 메모리에 있는 거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인식되는 USB 메모리하고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인식되는 USB 메모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해. 컴퓨터를 자격증을 공부하시던 컴퓨터를 배우시던 간에 좀 많이 아셔야 돼. 박사급 되는 지식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아셔야 돼요. 제가 순간순간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여러분이 많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예. 그게 시험에 많이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 더 볼까요? 부팅에 관련 얘기가 나와 있나요? 한번 보세요. 얘가 왜 안 내려가지? 이 컴퓨터가 이상해. 여기 나와 있다. 여러분이 부팅이 뭐예요? 부팅. 컴퓨터를 켜는 걸 부팅한다 그러죠? 그 원래 명칭은 부트스트래핑이에요. 부트스트래핑. 부트스트랩이라는 말은요. 부추 있죠? 부추. 부추에 보면 뒤에 손잡이 같은 거 있죠? 손가락 끼고 당기는 거. 등산화에도 있잖아. 신발 운동화 같은데. 신발 신을 때 손가락이 집어넣어갖고 잡아 당기면 발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 그 서부 시대에 목동들, 카우보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 보면 부추를 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자크가 달려있는 건 아니니까 신발을 빼고 넣을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발 옆에다가 손잡이를 만들어서 손잡이를 잡고 발을 확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걸 부트스트랩이라고 부른대요. 뭐가 빨리 착 작동되게끔 하게끔 그걸 줄여서 이제 부팅이라고 용어를 쓴대요. 이제 전원을 누르면 컴퓨터가 이제 착 켜지면서 윈도우의 바탕화면이 착 열리는 거죠. 이걸 부팅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컴퓨터 상에서. 그럼 부팅을 바꿔야 돼요. 부팅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인위적으로라도. 그럴 때 전원을 켜자마자 F8번을 콩콩콩콩 누르면 부팅 메뉴가 떠요. 안 해보셨죠? 그렇죠? 안 해보셔야 돼요. 이걸 해볼 정도가 되면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바람직한 거죠. 고장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F8번을 누르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컴퓨터 복구, 안전모드 네트워킹 사용, 뭐 명령 프롬프트 사용,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 하고 이런 메뉴들이 쫙 떠요. 그 중에 하나 골라 들어가는 거야. 그런 메뉴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예. 첫 번째 복구. 부팅에 문제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면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정전이 탁 돼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껐다 키잖아요. 그럼 복구하라고 메뉴가 떠요. 그때 복구해야 돼요. 안에 꼬여있거든. 실타래 꼬인 것처럼. 그걸 컴퓨터가 다 풀어내야 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안전모드라는 방법도 있어요. 안전모드.
안전모드 네트워킹 방법, 뭐 안전모드 명령 프롬프트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팅 로깅 사용. 부팅 로깅 사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부팅하는 과정을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블랙박스처럼. 부팅을 하려면 한 열 몇 단계를 거쳐고 부팅을 해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부팅을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어디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정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NT 부팅 로그라는 이 파일, 메모장으로 작성되는 파일을 열어서 보면은 1단계 성공, 2단계 성공, 3단계 성공, 4단계 성공, 5단계에서 멈췄단 말이야. 기록된 파일을 보니까 5단계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은 화면 해상도가 얼마라고요? 640에 480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간혹 나와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가기 키에 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바로가기 키. 바로가기 키는 뭐냐면요, 뭐 컨트롤 C 이거 아시죠? 복사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A, B, C, D는 다 알아요. 근데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G 이런 거, 컨트롤 X, 컨트롤 Z 이게 뭔지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는 그거를 설명드릴 겁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엑셀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표처럼 생긴 이 칸칸마다 자료를 입력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워드 프로세스처럼 글을 쓰고 글자를 크게 작게 꾸미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글보다, 아래 한글보다는 엑셀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사람하고 무역을 해요. 일본하고 미국에. 근데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 아래 한글 모르잖아요. 근데 엑셀은 다 알거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엑셀을 많이 쓰는데, MS 워드도 계산 기능은 있지만, 엑셀 기능이 편하죠, 계산은. 뭐를 곱해라, 더해라, 빼라.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엑셀로 견적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보내면 저쪽에서 보낸 거 이쪽에서 확인하고 고쳐가지고 또 보내고 메일로. 그래서 오케이 되면 전화해가지고 케바리 뭐 합시다. 그러면 뭐 통장으로 돈 들어오고 물건 보내고 받고 무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엑셀을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그게 직업이니까. 근데 더하기 빼기 안 쓰대? 곱하기 나누기도 없어. 더하기 곱하기 이거 두 개만 써. 뭐 평균 구하는 거, 야, 그걸 왜 해? 그런 거 안 한대요. 그 사람은 그냥 이거와 이거를 곱하면 단가 수량 곱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더하면 합계 나오잖아요. 그것만 쓰면 된대요. 그 사람은 그게 다야. 저한테 어떤 함수에 관한 거 난이도 높은 거 어떤 거 질문한 적도 없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거 배우면 안 되겠냐 했더니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대신에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많이 알아야 돼요. 자, 셀을 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엔터를 쳐도 되고요. 방향키로 옆으로 가도 돼요. 근데 양이 너무 많을 때는 컨트롤하고 휙 끝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 클릭해가지고 뭐 H에 5,000번째 탁 치면 H에 5,000번째 가잖아요. 이렇게 이름 상자에다 입력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이렇게 휙휙 굴려서 갈 수도 있고요. 위아래 그렇게 휠을 굴리면 내려가고 올라가잖아요. 페이지 다운 키 눌러도 내려가고요. 홈, 엔드 밑에 옆에 보시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충분히 뭐라도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8쪽을 한번 볼게요. 28쪽. 본격적인 실습은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하겠지만은, 오늘 수업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니야. 내가 잠깐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데 한 이틀 빠질 것 같아. 근데 입력할 게 많아. 그래서 후임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타자를 잘 치는 사람한테 나 이거 입력 좀 해달라 그랬더니 저는 엑셀을 못하는데요 이러네. 뭐 잘하냐 했더니 아래 한글은 할 줄 알아요. 메모장은 잘해요. 이거 메모장. 그래? 그럼 메모장에다 입력 좀 해라 이거야. 메모장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름, 영어, 수학, 과학, 홍길동 90점, 80점, 70점, 일찜에 90점, 80점, 50점 이렇게 입력해라 이거야. 그래서 성적 입력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입력한 거를 그러면 입력해서 저장 좀 해다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저장한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오면 되죠. 그렇죠? 그거의 책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닌 다른 거로 만든 문서를 엑셀로 가져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근데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데이터 저 위에 데이터. 자, 홈서부터 보기까지 있죠. 그렇죠? 홈 탭이라고 불러요. 탭. 메뉴가 옆으로 펼쳐지죠? 옆으로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거를 탭 구조라고 그럽니다. 우리 컴퓨터 용어로는. 자, 보세요. 메뉴가 옆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일 탭, 편집 탭, 서식 탭, 보기 탭, 도움말 탭 하고 불러요. 그런데 메모장은 자세히 보시면 메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메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엑셀은요. 메뉴를 클릭하면 밑으로 펼쳐져요. 옆으로 이렇게 쫙쫙 펼쳐져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불러요. 리본 메뉴. 엑셀은 리본 메뉴를 사용한다. 이거 리본 메뉴를. 근데 엑셀 2007 이전에는 풀다운 메뉴라고 그래. 풀다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메뉴. 이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메뉴가. 이거를 풀다운 메뉴라고 불러요. 근데 엑셀 2007은 무슨 메뉴를 쓴다? 리본 메뉴를 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요. 데이터 탭. 그럼 데이터 탭을 누르는 거죠.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오른차순 정렬 하고 이렇게 불러요. 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스타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표서식 누르세요 이렇게 부르질 않고요. 홈 탭에 가서 스타일 그룹에 가셔서 표서식을 누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부르는지? 이 용어도 여러분이 잘 익혀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붙여넣기, 복사하기, 잘라내기는 알겠는데 그룹 이름을 까먹어. 근데 시험에 그게 나와요. 자,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있는 복사 단추인지,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있는 복사 단추인지,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있는 복사 단추인지 시험에 나온다고. 클립보드 그룹에 있는 복사 단추죠. 그렇죠? 그럼 클립보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없는데. 예전에 이렇게 집게 달려 있는 거 있죠, 집게.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연습장 껴서 쓰는 거 있었죠? 그걸 클립보드라 그래요. 집게판. 우리 초등학교 용어로는 집게판이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에서 집게판을 가져와서 수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클립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클립보드. 자, 클립보드 그룹에는 붙여넣기, 뭐 잘라내기, 복사하기, 서식, 복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삽입 탭에 가면은 표 그룹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써요. 표 그룹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많이 써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면 도형을 쓸 겁니다. 차트 그룹에 가면 세로 막대를 쓸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잘 안 쓰고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실기시험 볼 때는 안 써요. 실기시험 볼 때는 홈탭은 잘 써요. 삽입 탭에 가서는 피벗 테이블,
도형, 세로 막대 정도만 쓰고. 근데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별 필터, 데이터 도구, 윤곽선 그룹들 여기 있는 거 잘 써요 시험에. 그 다음에 검토 탭에 가시면은 메모 그룹이 있어요. 메모 그룹. 실기시험 볼 때는 그 정도만 쓰고요. 필기시험은 다 전반적으로 나와요. 이 안에 있는 그룹에 있는 모든 탭 구조에 있는 이런 그룹에 있는 모든 메뉴들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씩 다 물어요. 필기시험에서는. 다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자, 한번 파일 불러오는 것부터 해볼게요. 제일 왼쪽에 보면 동그란 단추가 있죠. 그렇죠? 이걸 오피스 단추라고 불러요. 근데 뭐든지요, 제일 앞에는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 뭐를 실행해도 다 앞에 파일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요. 엑셀 2013을 제가 실행해보면 얘도 앞에가 파일이에요. 파일이라고 써있잖아. 그 다음에 홈이잖아요. 파일 밑에 그 다음에 홈, 타입, 삽입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만 유별나게 파일이라는 메뉴가 없어요. 2003까지 엑셀 2003까지 파일이 쫙 있다가 엑셀 2007을 새로 개발하는데 멋있게 개발한다고 해놓고 파일이라는 메뉴를 없어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얘를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오피스 단추 이거를 만들었어. 그래서 사용자가 뭐라 그럴까? 뭐 저게 뭐야 헷갈리게 막 이제 농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 2010을 다시 개량할 때 이거를 없앴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파일이라고 다시 생긴 거예요. 이게 파일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 단추 누르시면 새로 만들기, 열기, 불러오기, 저장하기, 뭐 인쇄하기, 종료하기 이런 거 있죠? 이게 파일 메뉴예요. 거기 열기 누르세요. 열기. 그럼 우리 문서는 어디에 보관했다고 할까요? 내 컴퓨터에 가셔서 내 컴퓨터에 가시면 C 드라이브 있잖아요. C 드라이브 가보시면은 길버 커머리 이거 2016전판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더블 클릭을 해서 섹션 01 섹션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섹션 01 문제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정답 말고 문제 그럼 뭐가 열리긴 열렸는데 뭐가 없긴 없을 거예요. 열리긴 열렸지만 없어요. 확인하셨어요? 네. 밑에 보세요.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 01 기출 02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다가 이 작업을 하는 거고 여기 끝나고 나면은 기출 01 시트에다가 작업을 하고 기출 02 시트에다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연습할 거야. 뭐를?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을 3번 연습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섹션 01까지 이제 01을 할 건데 섹션 16에서 끝나요. 섹션 16까지 가는데 7주차 걸려요. 7주차. 그리고 기본적인 해설은 다 나와 있어요. 책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는 제 강의를 한번 더 들으셔도 되고 이 책에 있는 대로 복습하셔도 되죠.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그냥 워밍업만 좀 했습니다. 첫날이라서 막 정신없이 지내는데 다음 시간서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이제 좀 양이 많이 나갈 거니까는요. 준비를 좀 해오시고 중간중간에 메모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지 같은 걸 가져오셔서 메모해서 책상에다 꽂으셔도 되고 뭐 포스잇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 연습장에다 메모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근데 메모보다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듣고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막 기록하시다가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그건 원치는 않거든요. 어차피 공방에 들어가면 제가 글 쓰는 거 다 그대로 나올 거고요. 예. 중요한 내용들은 공방에도 그대로 메모장을 올려놓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올려놓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다른 곳에서 수업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메모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대로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굳이 막 메모를 안 하셔도 이거 보시면 다 여기 있을 테니까는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